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해 1분기 자산 운용사의 펀드 수탁고와 투자일임 계약고 등 운용자산이 1,7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대비 73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이 격화되고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HLB는 간암 신약 리보세라니 플러스 캄렐리 주맙의 미국 FDA의 신약 허가와 관련해 권고사항을 모두 반영, 테스트를 마치고 타입 A 미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국내 화장품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코스피에 상장한 치능 뷰티 기업 ARP와 달바가 전통 강자를 밀어내며 시가총액 기준 공룡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이라는 치열한 전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타점을 잘 잡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한 시간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 잘 파악하시고요. 아울러서 결정적인 순간에 타점 정확하게 포착하는 방법 생생하게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와 실전 사례를 통해서 초보부터 고수까지 덩달아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타점 셋샷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은 3,000피에 한 발 더 다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 회의에서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일단 금리 동결 4회 연속으로 나온 상황이었고요. 이에 간밤 뉴욕 증시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으로 출발, 그러다가 탄력을 잃고 장중이지만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세가 붙으면서 나란히 양시장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지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또 움직인 부분은 역시나 정책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AI 분야에 총 예산 16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상승 재료가 되면서 오늘도 네이버 카카오 상승세 이어졌고요. 자, 그리고 웹툰 포함해서 콘텐츠도 오름세 보여줬죠.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5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다라는 것이 또 다시 이들의 상승 재료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을 전문가님과 함께 복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일단 가장 빅 이벤트로 꼽을 수 있는 게 FOMC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굉장히 해석들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예, 뭐 맞습니다. 연내 2번 인하를 할 것 같은 게 점도표상인데 또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뭐 매파적이다, 비둘기파적이다 나뉘는 가운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왕 뭐 점대표도 2번 내린 상황에서 굳이 우리 또 파월 의장께서 또 시장에 좀 태클 아닌 또 태클을 좀 걸고 가셨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 시장을 아예 무시하고 갈 수 없는 상황들이고 그동안에 이제 파월 의장의 성향들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데이터, 인디게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로 확인한 이후에 금리 정책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스토리라든지 금리 동결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결정을
짓는 그런 성향들을 계속 보여왔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가 다소 뭐 오후장 들어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겠죠. 미국 시장이 이제 거의 장 마감이 가까워지면서 약간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 자체, 특히 아시아 증시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 보시다시피 음봉 마감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시장에서에 대한 강세 흐름들 0.1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좀 더 특이한 내용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의 상승이 훨씬 좋았어요. 자, 코스피가 0.19,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0.36%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순위별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짝 눈에 보시더라도 지금 거래소 전체 시총 순위별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1위부터 10위까지만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1위서부터 10위까지만 딱 놓고 보게 되면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위부터 10위까지의 상승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딱 세 종목이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러분들? 휴젤, 에코프로,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 0.5%, 그다음에 HLB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HLB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또 그러한 이제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37%, 그다음에 파마리서치 4.63, 그리고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펩트론 같은 경우도 7.95%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코스피가 코스닥의 지수 자체, 상승률 자체로 압도했던 시장 분위기가 오늘은 코스닥 쪽으로 뭔가 이제 턴이 넘어오는 그러한 양상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코스닥에서에 대한 지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지금 과열 구간에서 그 어느 누구 하나 지금 하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시장에서는 과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달린다, 열차는 달린다, 철마는 달린다, 멈추지 않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코스닥에도 연연히 진행이 됐었고요. 하지만 5일선과 21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6월 달에 보여줬던 이러한 상승 구간들, 쉽게 말씀드려서 임기 시작된 이후에 한 2주가량이 지난 요 시점에서 시장에서에 대한 지수 탄력도가 약간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보시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무너졌다가 오늘 0.3%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스토캐스틱이 다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상승률이 압도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지 여부들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로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코스닥은 스토캐스틱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준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음봉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수급입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 장중 대비해서 수급 자체가 그렇게 확 늘어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오후장 들어서는 그동안에 어떻습니까? 장중 내내 코스피 쪽에서 매도로 대응을 했었던 물량 자체를 상당히 좀 많이 줄인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745억, 874억으로 마감이 된 상황들이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3천억가량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물량들을 개인들이 지금 받아주고 있는 양상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개인 물량이 1264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1365억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투신을 중심 그리고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쪽에서에 대한 매수세가 가담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수가 막 올라오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수급이 좀 개선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빨리 결정을 줘야 돼요. 빨리 결정을 줘야 된다는 게 뭐죠, 여러분들? 지금 3,000포인트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도대체 오매불망 언제 돌파가 되는 거야? 이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시간이 계속 점점 흘러가게 되면 시장의 수급 자체는 지친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눌림목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고 시황을 지금은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매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매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는 어찌됐든 당일 정부 이슈들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당일에 정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정보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정보 전달에 따라서 시장의 수급 자체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트레이딩을 접목을 시켜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되고요. 다만 내가 중장기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었을 때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부담을 가지셔야 되고 부담을 가지시는 과정에서 그래도 내가 매수를 하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나아지는 종목을 사시는 게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한 포지셔닝을 좀 꾸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NHN, KCP라는 종목이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물론 아침서부터 진행이 됐죠. 뭐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전자결제 이러한 포지션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포지션들을 좀 만들어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대형주 쪽으로 넘어가서 좀 보시게 되면 네이버,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가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도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더 많이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자, 카카오라는 종목이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자, 우리가 언제부터 카카오를 이렇게 성장주로 평가를 했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 코로나 때 여러분들 그죠?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상승 보였죠? 17만 3천 원대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주가 탄력도를 보세요. 쭉 밀렸죠? 물론 코로나 때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매수가까지는 올라오려면 아직까지는 먼 그러한 이야기는 하긴 하겠지만 그동안의 카카오에 대한 평가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AI에 대한 투자 모멘텀들이 발현이 되면서 거기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 네이버와 카카오와 네이버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수급 자체가 이런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군들의 기본적인 포인트가 뭐다, 여러분들?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 여부, 그다음에 시장이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느냐. 쉽게 말씀드려서 모멘텀이 중요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오전장에 가장 좀 빨리 움직였던 종목군들 중에 제가 이따가 뭐 개별적으로 종목을 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을 중심으로 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컨텐츠 관련주들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 어떤 얘기 나왔죠? 정부가 5대 문화 강국을 만들겠다 공약을 실현을 함으로 인해서 5년 동안 51조입니다. 5년 동안 51조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은 뭐 단순하게 5로만 나눠도 1년이면 10조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거겠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K 콘텐츠 관련주들 뭐 여기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중심으로 한 뭐 제작사 관련 종목군들도 많이 움직였고요. 특히 중소형 종목 중에서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는 마블과의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웹툰 관련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핑거스토리, 와이랩, 그렇죠? 그다음에 미스터 블루 이러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오전장에 변동성들을 굉장히 화려하게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에 뭐 너무 좋은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 역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상승 흐름들을 다시 보여주죠. 제가 이때 당시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 어떤 얘기 해드렸었나요? 자, 6월 10일 날 최고가 썼습니다. 여기서 포모 느끼지 마시라. 포모 느끼지 마시라. 왜? YG가 됐든 SM이 됐든 JYP가 됐든 하이브가 됐든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눌리더라도 어떻게 된다? 21선 이탈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 진보 정권의 성향상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콘텐츠, 그다음에 게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무형의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장중에 어떤 얘기 나왔나요, 여러분들? 한한령 이야기 나왔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양새들을 좀 갖춰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제가 이 우리 타점 스냅샷에서 핵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하나 CJ라는 종목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이 큰 종목. 이게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4조 7천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4조 7천인데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가 어때요? 무너지지 않죠? 쓱 무너지더라도 5일선과 21선 하향 이탈시키지 않잖아요. 바로 모멘텀 발생하고 급등하는. 오늘 10% 이상 급등했죠. 13%, 14%대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CJ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소비죠. 소비, 지주사, 그와 더불어서 이 CJ 내부에 있는 올리브영. 이거에 대한 강점 부분들이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뭐 빠르면은 오늘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정도가 되게 되면 전 국민 뭐 지원과 관련된 민생 안정과 관련된 이러한 이제 지원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확정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 또 소비 관련 종목군들이 또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뭐 살짝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을 움직이면서 지수가 뭐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하는 그림들은 아니었지만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좀 움직였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트레이딩과 더불어서 잠깐만 다음 주에 실적 시즌 이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시면서 굉장히 즐거운 고민들을 하실 수 있는 시기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월의 신중한 태도로 인해서 간밤 미증시 좀 흔들리는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 힘이 아시아장까지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시총 상위단 종목들 중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킨 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상위단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반대로 빨간불을 켰다라고 분석을 해주시면서 그동안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훨씬 더 두드러졌었는데 오늘은 그 수급이 코스닥으로 다시 이동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상승세 오늘 외에도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시장의 관전 포인트라는 부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전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종목을 공략하는 데에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있어서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텐데요.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주 또 8시마다 수요일마다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공개 방송까지도 얻을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일단 요즘 신정부 이후로 예. 콘텐츠 쪽, 특히 이 웹툰 쪽 관련해서 시세가 정말 잘 붙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또 그랬습니다. 51조 투자 소식 때문이었는데 관련해서 또 트레이딩을 해주셨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예. 이 기회 놓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네.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사실은 또 뒤늦게 따라가게 되면 소위 얘기되면 이제 고점에 사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스킬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이 도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시장의 수급, 그리고 시장의 심리,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러한 이야기들까지 오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이번 주까지 한 6월달 뭐 마지막 주 정도까지는 뭐 글로벌 이슈하고 우리나라 신정부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장중에 좀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거의 한 2시 가까운 시간에 또 이제 이란 쪽에서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이 전달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죠. 이제 LPG, LNG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해상운송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이 또 오후장에 살짝 반영이 되면서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또 약간은 좀 힘들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그런 이제 변동성들이 여전히 지금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의 변화 자체가 뭐 우리가 이제 어젯밤에는 이제 FOMC 보면서 FOMC에서 무슨 변화가 도대체 있는 거야? 이거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 FOMC 그렇게 크게 시장에 신경 안 쓴다라고 말씀드려서 FOMC는 무난하게 좀 넘어간 반면에 여전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과연 미국 참전, 뭐 영국 이야기도 지금 막 흘러나오고 있어서 참 이게 이러한 형태의 이벤트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근데 뭐 다들 겪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당사국들을 제외시키고 나서 주변 국가들이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장기간 조정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은 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폭 자체가 워낙 가파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러한 단기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었을 때 조금은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신정부 이슈 여전히 뭐 활발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정부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6개월여 동 기간 동안에 무정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여 기간 동안에 전혀 정부가 해야 될 일 자체가 거의 스탑이 됐던 상태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온,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말 빠르게 하루가 다르게 지금 뭐 관련된 뉴스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거기에 발맞춰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특별하게 내 계좌가 깨질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매매를 했던 내역들 그리고 최근에 매매를 했던 내역들을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달 들어서서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 아마 여기서 다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중간에 6월 10일 날 Y랩 있었죠? 그죠? 이때도 뭐 했어요, 여러분들? 웹툰 스토리 이야기 나오면서 오전장에 6,200원 대응 그리고 6,800원. 당일 짧은 시간에 9.4% 수익률을 냈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자, 6월 19일 오늘이죠? 오늘 두 종목 정도 트레이딩을 통해서 나쁘지 않은 꽤 괜찮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자, 핑거스토리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웹툰 내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웹툰 종목들 많아요, 여러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수성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핑거스토리도 있고요. 미스터 블루도 있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앞서 우리가 6월 10일 날 매매를 했던 와이랩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매매를 했던 핑거스토리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어떠한 타이밍에서 매매를 했는지. 짜잔, 보자고요. 9시 땡 치자마자 들어가는 거예요. 9시 땡 치자마자 자, 매수 핑거스토리 들어가겠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 핑거스토리가 뭐 차트가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이유가 생겼잖아요,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시장에서? 모멘텀이 생겼잖아요. 그게 어떤 모멘텀이죠? 정부 모멘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9시 6분입니다. 핑거스토리 3,100원 부근에서 전장 다 매도를 하겠습니다. 수익이죠. 딱 몇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9시에 들어가서 9시 6분에 나왔습니다. 딱 6분 걸렸어요. 근데 현재 핑거스토리의 분봉 흐름들을 볼게요. 이렇게 간다고요, 여러분들. 오전장에 시작하자마자 음봉 보여주고 바로 양봉 띄고 그 다음에 밀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핑거스토리를 일봉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핑거스토리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음봉 전환되죠. 보이시나요? 좀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이런 식으로. 근데 6월 10일 날 이랬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날 6월 10일 날 나왔던 이슈하고
사실은 뭐예요? 다른 게 없어요. 재탕이에요. 그죠? 재탕이라고 똑같은 이슈라고요. 그런데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자, 1차적으로 처음 나왔으니까 이벤트가 처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 웹툰과 관련된 모멘텀 이슈가 처음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되게 크죠. 그죠? 그런데 이날도 마찬가지로 정점 찍고 차익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이날을 기억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도 똑같은 이벤트에 똑같은 변동성이 나올 거야라고 생각이 딱 들게 되면 저처럼 아침에 들어가요. 보시면 딱 들어가죠. 9시에. 죄송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딱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6월 10일자에 이벤트를 알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 이 종목은 변동성만 활용을 하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기날 처음 웹툰과 관련된 신정부에서 웹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이 정도 변동성 보여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1차 내용이고 여기는 2차 똑같은 재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재탕이면 시장에서의 변동폭이 이때만큼 강력하게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럼 변동폭이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요. 그리고 이때 신선하게 나왔었던 요 6월 10일자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똑같은 내용들이 나온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움직이게 되면 이게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변동성만을 활용을 해서 시세가 딱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오늘 좋다고 해서 샀는데 왜 윗꼬리가 달리지?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그런 내용들이 뭐 사실 무근이야라고 하게 되면 빠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러한 케이스가 그러한 윗꼬리가 달리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앞서 나왔던 이벤트 모멘텀하고 2차로 나왔던 요 모멘텀이 동일해. 근데 1차 때도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 2차도 마찬가지로 1차를 따라가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나왔던 내용들하고 오늘 6월 19일 날 나왔던 내용들 자체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뭐다?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변동성을 쓱 보여줄 때 매도를 하고 나오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실전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AI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사실은 AI 지원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뭐 지금 짧은 요 2주, 3주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만약에 마지막에 가선 좀 식상하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당연히 차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오늘 또 매매를 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또 하나가 있어요. 한미반도체. 여러분들 변동성들이요. 꼭 작은 종목군들에만 나오진 않아요. 정말 시총이 좀 크고 업종을 대표를 하고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코스피에 있지만 또 코스닥 같은 종목도 있을 거고요. 코스닥이지만 또 코스피 같은 성격의 종목군들도 있어요. 시총이 좀 큰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떠한 타이밍에서 매수를 좀 들어갔는지 한번 좀 보자고요. 이거 요번 주에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한미반도체. 뭐다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막 이겨나가는 시점.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사실은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 향에 좀 가깝죠. 그래서 SK하이닉스를 24,000원, 뭐 25,000원, 26,000원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도 7월 달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24,8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 가격대를 돌파를 시키면서 생각해봤더니 SK하이닉스 쪽에 붙어있는 HBM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더디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좀 있었냐면 HBM3E에 대한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여기를 넘어서서 비욘드죠, 비욘드. HBM4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확장이 막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이 막 뛰기 시작을 했었던 종목인데 HBM4로 넘어가야 돼라고 했었을 때 그 장비를 제대로 공급을 해줄 수 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바로 이 한미반도체라는 얘기겠죠. 자, 한미반도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미리 자리를 딱 잡아뒀죠. 자, 이게 지금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반도체 열심히 가요. HBM 관련주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가 열심히 갑니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말이 많죠, 여러분들. 사실. SK 하이닉스와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서로 막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또 하나비전과의 또 이러한 이제 법적 분쟁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한미와 하나의 뭔가 이제 롱숏 관계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방향성이 좀 모호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한미반도체의 FN 가이드 안에서 실적들이 다 나와요.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한미반도체의 실적을 담당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방향성이 너무 좋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왜 사이드로 기고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횡보되는 이 구간에서 이쯤 되면은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야 돼. SK 하이닉스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쓰고 있어 라고 했었을 때 이러한 장비들 쪽에서에 대한 동반 상승을 예상을 하면서 들어가 있으시면 돼요. 자, 이 종목도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9시 8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언제 들어갔을까요? 요번 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요번 주에. 횡보될 때. 그리고 오늘 9시 15분에 어때요, 여러분들? 자, 97,000원 부분 매도 주문만 해놓겠습니다. 9시 15분에. 그러니까 이게 장중에 어떻게 털렸을까요? 뭐 볼까요, 여러분들? 분봉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의 분봉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했던,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스토리들이 언제 진행이 된다? 자, 9시 30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9시 30분에 99,1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쭉 밀리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99,000원대까지 가는 동안에 자, 최고가 여기까지 갔어요. 자, 수익률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이러한 매도 사인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이유가 이게 실전에서 여러분들 99,000원에 저 팔았어요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언저리에서 쉽게 얘기해서 정수리 여드름에서 팔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적정하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적정하게 이 정도에서는 차익이 나올 수도 있구나. 단기 하락폭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가격대가 되게 되면 그냥 무난하게 팔고 나오시면 돼요. 무난하게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도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정말로 실전에서 같이 호흡을 한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대로 다 공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STX 그린을 좀 뺄게요. 자, 뱅크웨어 글로벌. 저희는 뭐 적당하게 먹고 나왔어요. 근데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섹터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오니까 뱅크웨어 글로벌이 오늘 또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뭐다, 여러분들? 시장에서의 모멘텀 플레이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모이고 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뱅크웨어 글로벌이 최근 들어서 이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니까 이 종목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구나, 가상자산 관련 종목이구나, 지니어스 액트 관련된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기존에 우원식 관련주로 정치 테마주로 움직였던 경향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죠. 금융 플랫폼. 여기서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회사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이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증시의 특성상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장대 한번 보여줬죠. 변동성 보여줬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예요? 아침서부터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또 뭐죠? NHN, KCP 이런 종목군들, 주요 종목군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들이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해서 동네에서 내가 이 종목이 이 동네가 요새 가장 핫플레이스야
라고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런 종목들도 하고 NHN, KCP 이런 종목들도 하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또 우리 타점 스냅샷을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시나 아니면은 우리 서울경제TV의 유튜브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또 되돌려보기 하시는 분들이나 또 반가운 희소식이 또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CJ라는 종목도 저희가 핵심 종목으로 말씀드려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좀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 어제 말씀드렸던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이죠.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그렇죠? 어제 바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 수산 인더스트리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얘기들을 좀 강조를 해드렸냐면 원전이죠, 원전. 원전. 근데 이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릴 때 어떤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아리백이야. 우리나라는 아리백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신정부의 기조 자체가 약간은 좀 신재생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로 놓고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들이 지금 너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관련된 종목군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던 우진엔텍이라는 종목군도 제가 여러분들 우리 서울경제TV에서 말씀 좀 드렸고요. 우진이라는 종목 당연히 말씀드렸고요. 태용이라는 종목 또 말씀드렸습니다. 한전기술, 한전산업 당연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제도 원전 내에 들어가 있는 수산인더스트리, 정비죠, 정비. SMR 정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1위 기업, 이 수산인더스트리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어제 다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29,700원. 뭐 지금 현재 시간대에서 넥스트레이드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똑같아요. 차트에 대한 패턴 자체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차트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앞서 오늘 우리가 10% 이상 한미반도체를 통해서 매매를 했던 요 패턴하고 현재 보여지고 있는 NHN, KCP에 대한 패턴하고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런 패턴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수산인더스트리에 대한 패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횡보되는 기간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정말 강하고 섹터가 강해라고 했었을 때 5일선과 21선에 대한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강한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딱 두 가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올라가죠?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눈치를 막 봐요, 여기서. 그러면은 딱 첫 번째 케이스가 이 21선이 5일선하고 맞닥뜨리는 이 기간 동까지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캔들이 횡보가 돼요. 그럼 뭐죠,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스토캐스틱이 고점에서 저점으로 내려오죠. 저점의 정점에서 5일선하고 21선이 만나버립니다. 이러면서 방향을 위로 잡을지 아니면 아래로 잡을지, 아래로 잡게 되면 악재가 나오는 거고, 이 횡보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호재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오늘과 같은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패턴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수산 인더스트리를 여러분들에게 핵심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포지셔닝을 제가 설명을 지금 드렸던 거죠.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장기평 돌파되잖아요. 그죠? 박스권 돌파되잖아요. 박스권 돌파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던 또 이 종목군들을 보이도록 할게요. 자, 우리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기술도 6월 13일 날
저와 함께 핵심 종목으로 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우리 기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안 꺾여요. 절대 안 꺾입니다, 여러분들. 안 꺾이잖아요. 오히려 확장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 섹터의 강세입니다. 돌파가 되게 되면 엄청난 상승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또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태웅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에너토크라는 종목. 오늘 저희가 6월 12일 날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14.2%. 다 보여드려요, 여러분들. 그냥 최고가 얼마까지 갔어요. 이런 거 별로 제가 안 좋아해서 그냥 저는 실전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매매를 했던 내역들을 매수와 매도를 그냥 다 보여드립니다. 최고가 얼마까지 찍었어요? 100% 나왔어요, 200% 나왔어요, 300% 나왔어요. 이거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실전이 아니고요. 실전에서 여러분들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겠어요? 못 가져가요, 여러분들. 뭐 가져가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산은 1부터 100까지 있잖아요. 120이 초과되고 130이 초과되고 140이 초과되지 않죠. 만약에 내가 초과를 하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다 신용이잖아요. 그죠? 신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장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순수한 자금들을 가지고 많은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많은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실전 사례들을 이 시간 타점 스네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자, 한 달 지났어요. 1년 지났어. 몇 프로? 200% 올랐네요. 300% 올라갔어요. 이게 실전성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라는 것들까지 보여드리고 이 안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페트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오늘 이후도 7% 이상 또 올랐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닥에서 잘 찍어가지고 40% 올라왔네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 앞으로 저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종목군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 내에서 중심이 될 수 있고 주요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군들을 매일매일 찾을 수 있는 눈이 길러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계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잠깐만 스토리가 나쁘지 않은데 계속 가져가야 되겠는데 라는 자기만의 생각이 딱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시장에서 모멘텀 플레이 그리고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이슈들을 따라다니시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스킬을 저와 함께 익히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게 얼마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인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노란톡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얘기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원자력 관련된 이야기들 이거 지금 6월 9일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뭐 얘기 나왔죠, 오늘? 다시 웨스팅하우스가 영국에 들어가는 SMR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뉴스가 이 원전과 관련해서는 나쁜 이슈가 안 나와요, 지금. 계속 좋은 이슈들이 나옵니다. 글로벌 리레이팅, 원자력 발전. 이게 제목이 바뀔 것 같으세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안 바뀝니다, 이거 당분간. 자, 계속 업데이트면, 자, 태용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5월 달서부터 이야기해가지고 얼마까지 움직여요? 68%까지 움직였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우진이라는 종목 말씀드렸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움직였던 거 볼까요, 여러분들? 우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5월 달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습니다. 믿으시겠어요?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포지셔닝을 만들어내고 제가 글로벌 원전 스토리는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그것들에 대한 각자의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렇게까지 움직인다고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그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려야 할 일들은 뭐다? 많은 종목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설광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언제 말씀드렸어요? 4월 10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쭉 올라가잖아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전산업, 이것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거는 심지어 트레이딩을 했던 종목들입니다. 자, 원자력 생태계 재구축되고 있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섹터에 대한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은 방향을 보여준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호흡을 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포인트들을 가지고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게 되면 앞으로 좋은 종목도 찾으시는 것도 저보다 더 먼저 찾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계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뿐만 아니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런 것들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타점 스냅샷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밑에 하단에 나오는 우리 노란톡 링크 있죠?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실전 매매에 대한 호흡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지수 정말 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종목 올라가지 않아서 아쉽고 초조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어제였죠. 수산 인더스트리 우리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더 가까이에서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로 2개 종목 더 공략해서 20% 가까운 상승률을 추가로 챙겼다라는 부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 참고하시면서 우리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이 히든 종목 공개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종목 좀 낯선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원포인트 핵심 종목 요새 뭐 너무 좋아요. 근데 뭐 시장이 좋아서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좋아야 돼라고 했었을 때 가끔 가다가 내가 너무 주식을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에 빠지는 분들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유동성이 공급이 될 때 시장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그때 전 세계가 그냥 유동성 파티를 열었던 그러한 시기였잖아요. 항상 이러한 시기가 언제든지 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공급이 됐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시장은 또 거품을 싹 걷어내거든요. 그 거품을 거들 때 내가 거기서도 수익을 내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본인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의 핵심 종목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좀 시장에서 각광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도 좀 끼는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중심으로 해서 로봇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는데 레인보우 로봇이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그렇게 싹 죽는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시장, 그다음에 다시 한번 글로벌리하게 뭐 중국과 미국의 이 로봇 시장에서에 대한 패권 경쟁,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뭔가 먹거리를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로봇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강세 흐름들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당장 우리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들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군도 있겠지만 길목 지키기 또는 다음에 과연 시장에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었을 때 그 안에서 로봇과 관련된 스토리들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많아요, 여러분들. 꼭 에브리봇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도 같이 공부해보자라고 보시면 되고 에브리봇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딱 하나예요. AI 자율주행 모듈을 통해서 서비스 로봇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로봇의 방점을 찍는 게 아니고 AI 자율주행 모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상황 자체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로봇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동반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습들이고 최근의 움직임들 변동성 그렇게 크지 않아요. 횡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 길목 구간에서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오늘 핵심 종목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심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박스권 상단입니다. 2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6,000원 제시해드리면서 핵심 종목 에브리봇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종목은 에브리봇이었습니다. AI 자율주행 모듈 서비스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로봇 부문 사업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손절가 16,000원, 1차 목표가 2만 원, 2차 목표가 히든인데요. 히든 알아볼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